안녕하세요. 뷰티랩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EY 클리닉 강원장이고요. 앞으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의 뷰티, 웰니스, 그리고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왜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을까요? 이게 유전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피부과의 시술의 힘일까요? 아니면 화장품 때문일까요? 사실 이 내용에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만 보이던 K-뷰티 속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다. 이 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틱톡, 인스타, 유튜브만 봐도 유리 피부, 무결점 피부, 그리고 K-뷰티 루틴 이런 키워드들이 넘쳐나죠. 저한테도 외국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왜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국인들은 원래 피부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생활 방식, 식습관, 과학적인 접근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의 스킨케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한국식 스킨케어가 하나의 기준처럼 자리 잡은 이유, 그 시작이 어디였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킨케어 루틴을 배워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썼어요. 그리고 피부과 시술도 이제 점 빼거나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는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안하고 양치하고 선크림 바르고 이게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서 선크림 바르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거든요. 요즘 어린 학생들이 화장품을 쓰는 것을 보고 너무 일찍부터 화장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 관리의 시작이라고 여겨져요. 대부분 초등학생들의 40% 이상이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꼭 겉멋이나 유행에 따른 게 아니고 습관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양치하고 얼굴을 씻고 선크림을 바르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좀 다른 편이에요.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그 서른쯤에서는 피부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첫 번째 피부 관리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데요. 세수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밖에 나갈 땐 꼭 선크림을 바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케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배워요. 저희 가정통신문을 보면은 꼭 야외 활동이 있으니까 꼭 선크림을 바르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 공지를 또 받기도 해요. 가정이나 건강 시간에 기초적인 스킨케어 교육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피부 관리는 생활 습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거죠. 내 얘기 잠깐 할까요? 네. 근데 이건 조금 웃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엄마가 피부과를 데려가서 점을 이제 다 빼주셨는데요. 이게 얼굴에 좀 큰 점들이 몇 개 있었어요. 볼에 있고. 사실 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조금 포함을, 아니, 이게 말이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 꼴 보기 싫다. 이게 한국에서는 맑고 깨끗한 피부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것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와 청결함, 그리고 성실함과 인성까지도 드러나는 하나의 상징인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건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외모 자체가 타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끔한 피부, 단정한 외모, 그냥 꾸미는 게 아니고 사회를 향한 존중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사실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목욕을 자주 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세안 문화가 더욱 발달했고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녹두를 갈거나 쌀뜨물 같은 곡물을 이용해서 얼굴을 닦았다고 해요. 사실 이걸 만들어서 또 화장품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흰 피부가 덕성과 교양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의식은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서 남자 역시 분세수, 이렇게 분을 바르고 씻는 미용법을 즐겼고요. 향량을 폐용하는 등 이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깨끗하고 맑은 얼굴에 대한 집착, 생각보다 꽤 오래된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져 한국인들은 그 깔끔하고 정제된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피부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건 체면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내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그런 걸 포함하는 이미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으로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외모도 하나의 스펙, 그리고 경쟁력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피부 관리는 그저 예뻐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라는 성실함의 증거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한국은 어릴 때부터 공부 중심 문화라서 야외 활동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실내 학원, 자율학습까지 겹쳐져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 시간이 부족하고요. 게다가 서울, 경기처럼 인구 밀집 지역은 실외 운동장이 부족해서 실내 체육관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국 청소년의 94% 정도가 하루에 1시간도 운동을 안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이제 자외선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국은 피부과 시술이 정말 대중화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는 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학생도 그냥 일상적으로 보습 관리나 수분 주사, 필링,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가곤 해요. 게다가 꼭 피부과가 아니더라도 에스테틱 샵, 피부관리샵, 목욕탕까지 정말 다양하게 퍼져 있고 저렴하고 질 좋은 화장품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쿠팡, 화앱 이런 데서 손쉽게 제품을 고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인구 대비 미용 시술 비율이 세계 1위인데요. 20대 여성 3명 중 1명은 피부 시술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막 엄청 과한 시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미리미리 관리하는 문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같은 시술이 미국에서는 거의 3배 정도 비싸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 분들한테 한국 클리닉은 가성비 값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 클리닉의 철학도 좀 달라요. 극적인 변화보다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결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하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인 피부 관리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볼게요. 한국인들은 다 10단계 루틴을 하나요? 예, 이게 저는 이런 게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사실 외국인들은 10단계 루틴을 이렇게 한국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정설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대부분 3단계에서 5단계로 간단하게 진행하고 저 같은 경우도 세안을 하고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그다음에 아이크림에 크림을 바르거든요. 아니면 로션을 바르거나.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게 10단계까지 정말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10단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이 유분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점액이 비밀인가요? 이게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유행이라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유행이 지났고 그래서 좋은 성분이기는 하나 이제 한 가지 성분만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도 솔직히 조금 지났고요. 오늘날에는 PDRN 등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피부과 시술을 자주 받나요? 네, 외국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한 토닝이나 피부 관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고 1년에 저는 사실 큰 시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시술들을 2-3번 정도 받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시술보다는 자연스럽고 미세한 개선을 선호합니다. 한국인들은 비싼 화장품만을 쓰나요? 절대 아니고요. 한국에는 가성비가 좋은 기초 화장품들이 너무너무 많고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품귀, 품절 현상이 있고요. 저희 뭐 외국 친구들이 또 놀러 오면 올리브영 이런 데서 정말 거의 휩쓸다시피 한국 화장품들을 많이 사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은가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습관과 생활 관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는 결국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되는데요. 진짜 비결은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 형성, 그리고 피부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접근성 좋은 클리닉과 제품들, 그리고 예방 중심의 뷰티 철학, 일상적인 자기 관리라는 점이에요. 멋내기보다 나를 돌보는 기본 루틴인 거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좋은 피부는 누구나 다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클렌징,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만 매일 챙겨도 우리 피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뷰티랩 첫 번째 에피소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었다면 구독, 리뷰,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스킨케어 습관, 궁금했던 한국 화장품, 그리고 피부 고민이나 질문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체험해보고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직접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한국 피부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담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을 진짜 리얼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올바른 시술 선택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